태극 전사였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앉으세요 잠깐. 잘 계셨어요 그동안? 네, 목사님 너무 늦은 시간. 우리 태극 전사님이 네. 그때 저와 함께 했고 또 우리 예. 교회까지 다녔는데 예, 하도 저쪽에 뭐 고교회나 무슨 전국 동쟁이 사람들이 예, 정가훈한테 가지 마라 하도 타격하니까 작전상 사실 좀 뒤로 갔다가 이제 다시 오셨는데 그때 주제가 김무성이었었거든요. 김무성. 예, 맞습니다. 네. 김무성이가 네. 네, 교회에 오는 바람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네. 하도 아니 나를 타격하려면 하지 왜 태극전사를 타격하냐고. 어? 그래서 작전상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요 예, 국민들이 이제 다 이해를 했어요. 내가 풀 스토리를 고성국 방송에 가서 예, 내가 왜 김무성을 만났고 왜 이렇게 되는 걸 전체 얘기를 지금도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걸 내가 방송을 다 했더니 네. 국민들이 문자 메시지 뭐라 정강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나는 그때에 이미 알았거든요. 수일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 탄핵 이후로 나온 그 지도자들, 대기부대 지도자들하고요. 예. 그 전에부터 했던 지도자들하고는 달라요. 깊이와 생각과 높이와 넓이가 전혀 달라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 대기 집회 이후에 나오시는 이 운동가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막 밀고 나니까 전략도 없고 생각도 깊이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하는 전술 전략이 없어요. 없는데 나는 그때 벌써 다 읽어냈지. 왜? 김무성 저 자식은 꼭 필요하다. 언제까지? 내년 4월 15일까지. 그래서 만약에 김무성을 쫓아내면 패스트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김무성이가 신당 만들어가지고 4월 15일 날 선거하면 비례대표 5석을 할 겁니다. 저 이쪽에 조원진 무대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면 62명이 따라나갑니다. 62명 따라나가면 아시죠? 국회의원 보좌관이 9명이죠. 그죠? 모르십니까? 국회의원 보좌관이 한 사람당 9명이죠. 예, 9명. 그럼 62명이 9명의 유국직 직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럼 이 9명의 보좌관들은 또 누구를 밑으로 조직을 가지고 있냐면 시의원, 구의원 있죠. 예. 이 사람들의 조직을 또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조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반란을 익히면요 최소한 5석을 해요. 따로 나가서 정당 꾸리면.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야. 우리 자유한국당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조원진 찢어서 나가죠. 또 손학규 찢어서 나갔죠 이미. 그 다음에 또 김무성까지 찢어서 나가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또 내부 총질하다가 결국은 아니 그때도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했어도 안철수하고 저 누구예요? 자유한국당 안철수는 아니고 윤석열. 아니 안철수 예전에. 아니 이번에 저 자유한국당 후보 누구예요? 다시 대통령 후보 나오죠. 아, 한교안. 아니 홍준표. 홍준표. 예, 홍준표하고요 안철수하고 합하면요 문재인을 이겼단 말이에요. 문재인이 42% 아닙니까? 예? 예, 그때는 그 다음 그랬어요. 23%에다가 21% 합치면 이기거든요. 예. 우파는요 그 짓을 못하는 거야. 그 짓을. 제가 왜 1,000만 명 조직한지 압니까? 조직을 문재인을 1차로 끌어내지만 둘째는 뭐냐? 우파를 단결시키는 우파를. 예. 우파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10,000명만 되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10,000명 위에 올라타고 느끼고 즐기고 자기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하고 이걸 대가리 쳐들고 다니고 싶은 거야. 10,000명만 따르려면. 그럴 것 같으면요 정강훈 목사는요 35년 동안 부흥회하면서 나한테 안수기도 받은 사람 한 300만이라고 해요. 300만이. 나는요 그 위에 영광 위에 올라타고요 아주 그냥 삐까삐까하고 난 인생 살 수 있어. 살 수 있단 말이야. 이 욕 안 먹어가면서.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짓은 하면 안 되죠.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나도 이런 말 자주 해요. 정강보다 저 새끼 나중에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저런다고. 자, 우리 목사님 제가 뭐 자주 방송 봅니다. 예. 아, 봐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우파 유튜브 방송들은 분석 차원에서도 많이 보고 제가 한 8개월 만에 오늘 목사님 뵙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예, 어쨌든 김무성 때문에
그건 그거고. 음.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문재인 끄집어 내리는 그 현상이 이제 뭐 저 조국 법무장관 임명하면서 거의 사실상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기폭제가 형성이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8.15 때 예, 8.15 때 좀 부족했습니다. 그 딱 2배 정도만 나왔으면 좋았었는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00만 목표를 잡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지난 거는 지난 거고 그 이번 10월 3일 개천전 예, 이번에는 반드시 이 세력 내 세력 따지지 않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100만이 예, 모으기를 이제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하는데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어떤 그 8.15 때와 좀 차별화된 어떤 그 이번 10월 3일 개천전에 100만 물개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사실은 일찍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저 대국전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예, 할 수 없이 내가 몇 가지의 내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을. 첫째는 이제 8.15 대회도요. 네, 이걸 우리가 우리끼리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8.15 대회를 물어요. 몇 명이나 모였냐고. 특별히 좌파 언론들이. 그래서 내가 몇 명 모였다 그러면 나를 공격하려고. 정강훈 뻥친다. 그게 뭐 몇 명이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려고 나한테 전화가 와왔어요. 내가 거기 걸려들 리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나는 몇 명 모였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네, 여러분들이 촛불 시위를 100만 명 모였다고 하느냐? 그렇대. 그러면 우리는 200만 모였습니다. 됐습니까? 왜? 그날 비가 하도 와서 전부 빌딩 밑으로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 있는 인구가 바깥에 나와 있는 인구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날 날씨가 좋았으면 다 올라와서 피어버렸으면 저 대한문에서 하는 집회하는 분들 있죠. 네, 네. 거기하고 닿았고 그 다음에 대한문에서 다시 서울역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사실은 비가 안 왔으면.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좀 아쉬웠고 그러면 10월 3일 날은 어떻게 예상하느냐. 저는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은 모입니다. 그 이유는 예, 예, 예. 결정적인 것은 사실은 아주 엉뚱한 데 있는데 얼마 전에 홍콩 사태가 끝났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기를 받은 거예요. 아하 되는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자신감. 결정적인 지금 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8월 15일 날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에게 하야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안 하니까 네. 8월 15일 날은 4.19식 10월 3일. 10월 3일 예. 4.19식 진입을 해서 합법적으로 4.19에 합법적으로 헌법위에의 권위를 국민에게 부여를 받아서 네. 들어가서 우리의 역사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 뒤지 속에다가 사도세자처럼 사도세자가 국가의 2인자인데도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아버지 영조가 뒤지 속에다가 가둬서 죽였잖아요. 예. 국가를 위해서 예. 혈육의 정을 다 끊고 그래서 우리가 뒤지를 3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지난 토요일 날 예행 연습했죠. 예. 뒤지에다가 문제에 담아서 나오려고.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개망신 당하지 말고 빨리 혼자 스스로 기어 나오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10월 3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3일은 그동안에 우리 우파 모든 집회를 했던 형식과 좀 다르게 진화를 시켜서 예. 전반전 앞에는 민족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3일 이전에 아니 10월 3일 날 3일 날. 예. 국민회의 딱 끝나고 바로 회의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100만 명이 100만 모인 상태에서. 예. 그래서 100만 명하게 회의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 문재인을 하야시키기로 동의하시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합법적인 회의의 법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 저항권 그렇죠. 발동되는 네. 거죠. 예.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회의를 통과하는 특별히 언론에 대해서 당신들이 특별히 조중동까지도 계속 당신들이 말이야 대기업 광고 못 받을까봐 자꾸 저쪽 편에 서서 보도하고 이런지 하면 조중동까지도 우리는 일시에 1,000만 명을 구독하는 신문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 이것을 회의를 통하여 결의를 하자. 정강훈 목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쨌든 100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날짜가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부터 10월 3일 기대이 되기 전까지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으로는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도 그래서 예. 어제 그 이재호 장관하고 옆에 있는 김문수 지사님하고 여러 이 지도자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한기총에서 이게 독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한데 만에 하나라도 목사님이 다 해낼 줄 알지만 10월 3일 날 또 역부족이 생겨서 이게 실패하면 안 되니까 범국민 투쟁운동본부를 설치합시다. 이렇게 제안이 와서 좋습니다. 나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직 체제가 그러면은 그 이전 8월 15일 때하고 바뀌었네 이제. 전혀 바뀌었죠. 예, 범 문재인 하야 예. 범국민 투쟁본부로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전체 각계각층이 총동원되어서 1,000만 명 서명과 함께 더불어 10월 3일 날 국민총동원의 명령을 집행을 하는데 내일 아침 조선일보에 정명 광고에 1차적으로 이 소식이 전달된 사람들의 최고의 지도자들 이름이 쫙 나오고 약 한 2만 명 가까이 나올 겁니다. 내일 조선일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안 해도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다 알아차렸어요. 저 문재인이가 뭔 짓을 하려는, 특별히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하여 알아차리기 때문에 아마 10월 3일 날은 건국 후에 대한민국을 새로 정돈하고 문재인 끌어내리고 제2의 건국을 이뤄가는 일이 뭐 저는 뭐 이게 다 됐다고 봅니다. 자신하고 그래서 또 아직도 시간도 있고 해서 그 중에 이제 1,200만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났어요. 내일 신문 보시면 알지만 그동안에 이제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큰교회 목사님들은 약간 눈치를 봤어요. 과연 정강훈이 이길 것인가 문재인이 이길 것인가 봤더니 8월 15일 날 딱 보니까 이번 모이는 숫자를 보고 이 가능성을 봤다. 그렇죠. 이 게임은 끝났구나. 여기서 우리가 정강훈 편에 안 서면 나중에 우리는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도들이 눈을 먼저 떴어요. 성도들이 눈을 먼저 떠가지고요. 주일날 우리 대표님 우리 교회 몇 번 와서 알죠? 오셨는데 우리 교회 주일날 새신자가요 50명 이상 와요. 그걸 왜 왔냐고 물어보면 자기 교회 목사가 좌파래요. 난 좌표교회 안 다니래. 11조를 들고 와. 그래서 11조를 당신 교회에다 내야지. 왜 여기 와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은 11조 내면 그거 가지고 외국 놀러만 다닌대.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한테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벌써 다 눈을 떠버렸어요. 눈을 떠버리기 때문에 이 흐름에 이제 그 희생 안 당하려면 목사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우리 8.15 집회를 방해 놓으려고 문재인이 가요. 우리나라의 교계 최고의 지도자 12명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밥 한 끼 먹여주고 절대로 정강훈 편에 서지 마시고 남북이 한나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예, 청와대 회동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 목사들이요 개망신당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계한테 야 이 새끼들아 거기를 왜 가냐 이 자식들아 가려면 정강훈 텐트를 가지 문재인한테 밥 한 끼도 처먹으러 갔냐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날 이제 특별히 첫째 모이는 숫자 그거는 뭐 안심해도 될 줄 아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지금부터 추석 끝나면 지방 대회를 계속합니다. 아 그때도 지방 뭐 울산, 맞아요. 부산, 뭐 울산, 뭐 또 어디 이번에는 포항, 뭐 대전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또 지역이 제가 사실은 3달 전에
문재인은 하야해야 되고 국가가 망하는 7가지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니까 예. 국민들이 처음에는 목사가 왜 떠드냐, 종교인이 말이야, 사회 문제에 왜 개입하냐 이러다가 전부 좌파죠. 그렇죠. 좌파들이.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비닐 텐트를 쳐놓고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7가지를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계속 2달을 하니까 내가 궁금한 거야. 이 말이 국민들에게 얼만큼 이해가 됐나 해서 내가 지방에 가서 확인해보자 해서 부산대로부터 예. 딱 했더니 맞습니다. 야, 이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집회, 종교 집회, 모든 집회를 합해서 없었던 문화가 하나씩 있어요. 뭐냐? 내가 연설하고 내려오면, 내가 서울 올라고 전철 타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요. 돈 있죠, 돈. 돈을 핸드백에서 열어가지고 내 주머니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야, 나는요, 교회 성도들도 헌금하라면 잘 안 하거든, 빤질빤질 하면서. 근데 세상에서 이 시민들이 돈을 갖다 내 주머니 다 갖다 넣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나를 붙잡고 목사님 나를 살려달라. 내가 그걸 딱 보고 이거는 끝났다. 이것이 포항, 울산, 대구, 대전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전라도까지 이번에는 방금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하루에 예, 아니, 그러니까 추석 쉬고 나서 네, 이렇게 하루에 지방 집회를 하루에 한다 한 이거. 곳에서 네.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한 부산부터 하는데 아, 부산부터 시작. 네, 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부산에 하는데 아, 다음 주 화요일 부산. 이게 하루에 2가지 행사를 합니다. 오전에는 예. 지도자 대회를 합니다. 예. 호텔에서 우리가 오천 해가면서 예. 지도자들 다 모이면 엄청나게 와요. 와서 뭐 자기 먹는 밥 갖고 자기가 내기도 하고 했는데 지도자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대회를 합니다. 예. 국민대회를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한 도시에서 지도자 대회와 시민대회, 국민대회를 이것을 이번에는 이제 계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끝난 뒤에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125석, 수도권의 125석 중에 100석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개천절 끝나고도 끝나고 수도권의 모든 구별로 선거구별로 이 집회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 한 지역구에 3만 명의 서명을 받으라 됩니다. 한 지역구에. 예. 이래야 나라가 살고 우리가 문재인만 끌고 나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 4월 15일에서 패스트 법안이 통과되어서 저쪽 편이 예. 3분의 1을 가져버리면요. 예. 맨 인민공화국 와요. 문재인 끌어내도 맨 와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 이후에도 강력하게 1,200만 중심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때는 수도권만 합니다. 계속 수도권만 하루에 2곳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전 9시까지 청와대 분수관계에서 출석 부르고 출석 불러요. 이 일에 함께 할 사람 내가 볼 때 10,000명은 모일 것 같아요. 10,000명. 출석 불러서 요 10,000명이 종로구 그러면 종로구부터 샅샅이 뒤지면서 서명을 다 받아서 오후 5시에 또 모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집회 한번 하고 이런 것을 125번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거든.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멍청해서 안 하니까 아스팔트로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나오지 그냥 뭐 나중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숟가락 먼저 나오면 예? 자, 이번 조국 사태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번 10월 3일 개천절 날 좀 많이 쏟아져 놓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또 비밀 중에 하나인데 전부 비밀만 제가 네, 모르겠네요. 팁이 내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팁을 전해. 팁을. 예. 이번에 오늘 태극전사 TV 보신 분들은 아주 횡재했습니다. 이미 벌써 대학의 조직들의 간부들이 예.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대학생들 혼자만 해서는 안 되니 목사님의 조직으로 후원을 달라는 게 아니라 후원을 좀 해주세요. 그 후원은 뭐냐? 정신적 후원에다가 특별히 언론 같은데 도와주셔야 이게 4.19 현상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해서 뭐 서울대 또 고대 무슨 또 전국의 230개 대학에 주로 기독교 단체 기독교 단체 그 서클들이 찾아와서
좋다. 내가 욕 먹지만은 내가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추석 끝나고 230개의 대학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동아리들이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대학별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서울대에서 연구에서 일어났으니까 나머지 430개 대학에서 동시에 투쟁에 들어간다. 이 전략이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그럼 10월 3일 100만이 가능하겠습니다. 난 100만 더 모이 100만 넣으면 제 예상은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만 딱 넣으면은 이틀 뒤가 토요일입니다. 맞아. 그럼 가만히 있어도 200만 불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또 일주일 뒤 토요일 날 300만으로 불어나지 않을까. 관건은 그러니까 10월 3일 100만을 직결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예.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느냐 못 되느냐. 제가 방송에서 계속 그냥 이 호소를 하는데 넣으라고.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가 10월 3일 날 100만이 모여서 문제를 끌어내는데도 만약에 우리가 100에 하나도 실패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예.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공휴일이에요. 10월 3일. 그 금요일은 금요일 하루만 1000만 명 대국민 파업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방송을 잘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절대로 학교 안 간다. 초등학생까지. 그 다음에 직장 안 간다. 전부 다 그동안 밀렸던 가족과의 대화한다. 그러면 토요일 날은 또 놀잖아요. 예. 토요일 날 자동도 되고 또 주일 날 또 놀잖아요. 예. 그러면요, 문재인 아니라 문재인 할아버지라도 지 혼자 어떻게 대통령이 먹습니까? 국민 1000만 명이지만 또 옆으로 확산되면 2000만이 되죠. 국민의 절반이 파업에 들어가는데 국가가 어떻게 뭘 유지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무슨 아이비리그 교수인가 덴버대학 교수가 3달 전에 논문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집단이나 정부나 국가의 3.7%의 국민들이 저항하면 그 정부는 반드시 무너진다. 이게 정치학자들의 논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이것은 끝난 걸로 보고 문제는 10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있죠. 이 공백 기간을 과연 기존 정치 세계에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나는요, 이번에 문재인이가 탄핵되면요, 문재인만 탄핵된 게 아니라 종북주의자들이 동시에 탄핵 다 되기 때문에 국회가 구성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비상 어떤 운영 체계를 아마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만들어서 할 줄 나는 알고. 혁명 정부가 들었어야 되는. 당연히 혁명이죠. 국가 그러니까 100만 모이고 200, 300만 모여가지고 문제 끄집어내고 거기에는 뭐 거의 절대 또 다수가 또 박근혜 대통령을 다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제 없이 지금 저 구치소에서 그 900일째 지금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모시고 나와야 되겠죠.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나하고의 견해 차이가 바로 요건데 99% 같은데 1%의 차이인데 뭐냐. 나는 뭐냐. 문재인 이 새끼만 끌어내면 박근혜는 자동으로 나온다. 이게 내 주장이고 또 성격이 조금 급하고 박근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먼저 끌어내고 그 다음에 하자. 그런데 두고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문재인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게 제 논리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먼저 끄집어내리고 나면은 자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은 그대로 그냥 그 중에도 제가 헌법 연구가들하고 다 연구해서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린 건데 뭐냐. 1000만 서명 하나밖에 없어요. 1000만 서명이 헌법 위에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 1000만 서명 용지를 차에다 딱 싣고 면전한테 딱 들어가면 경호원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냥 못 들어가. 야, 1000만 서명 이름으로 왔어. 비켜. 안 비켜? 우리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져와서 하는 비켜야 돼요. 이게 이제 4.19식 당연하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싣고 서울교도소로 데려가서 서울교도소 앞에 딱 서면 소장이 나와야 돼요. 나오면 자, 1000만 서명의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왔다. 교도소 문 열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방 어디야? 그걸로 나를 데려와. 안 데려가? 처형이야 이 자식들아. 혁명의 이름으로 처형이야 당신들. 이러면
국민 저항권으로 합법적으로 서울교도소장이 문을 열어야 돼.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모시고 나와서 자 타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을 그 자리에다 딱 처박아 놓고 이거는 혁명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헌법을 초월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서명을 놓고 목숨을 걸고 호소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대기 집회하는 여러분, 중간 리더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1000만 서명만 먼저 해서 헌법 위의 권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행복하게 모시고 와서 청와대로 와서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혀가지고 하루라도 복귀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맡겨야 되겠죠. 물론이죠. 예. 그러면 이제 부산 대회가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이제 물결을 이제 수도권으로. 그다음에 이제 저 경남 창원. 창원에서도. 창원에서 하고. 경남 제가 전번에 8월 10일 이전에 그 지방 집회할 때 보니까 확실히 이 경남 쪽이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이죠. 대전하고 경남이 비교했을 언제 때. 날짜? 그래서 이제 10월 3일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전국에 샅샅이 이제 다 다닐 생각이고 특별히 수도권. 수도권이 인구가 2,500이에요. 그 수도권 중에서요 2,500 중에서 1,500만 서명 받으면요 제2의 건국하는 거예요. 수도권은 전철만 타고 오도 되는데 바로 그렇죠. 밑에 지방 사람만큼 단결이 되면 벌써 뒤집어졌을 근데 건데 이제 불 붙었어요. 불 붙었어요. 네, 제가 안산에서도 해봤고 이번에 10월 3일 저 8.15 대회 끝난 후에 평택에서 했어요. 지도자 대회를. 그다음 안산에서 또 했어요. 그다음 인천에서 또 했어요. 해보니까 8월 15일 국민대회가 이분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기가 살았어. 기가. 이야 조금만 더 했으면 끝날 뻔했는데 말이야. 막 이렇게. 그래서 수도권이 전체가 다 돌아오고 특별히 이제 수도권에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수도권은 전체 합해서 약 35%입니다. 기독교인이. 네. 그리고 조중에도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의 어르신들이 추석 끝나고 한 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역대 교회가 모여서 그리고 김상원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은 지난 대회 때부터 기독교계는 할 수 없어. 무조건 정강훈 지원해야 돼. 나 정강훈 안 좋아하지만 이거만큼은 맞아. 끝까지 그 자세를 견지했거든요. 네, 대형교회 중에 김상원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영훈 목사님도 사람들이 자꾸 이영훈 목사님 욕하는데 악행이라고 아니에요. 이영훈 목사님 내 친구야. 이영훈 목사님은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겨서 문재인이가 순복음교회를 해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수석을 시켜가지고. 사회수석이 전화 오면요 저 이영훈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요. 전 목사 나 죽겠다 정말. 또 전화 왔다. 왜 저 한기총 정강 목사님을 왜 없냐.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한 발 뒤로 빠져 있는데 속으로는 전혀 안 그래요. 내가 한마디 가르쳐드릴게요. 오늘 내가 터뜨린 게 너무 많은데 여기도 이영훈 목사님이 교회에서 서명 받은 게 42만 장이에요. 그 한개 교회에서. 그렇죠. 42만 장을 서명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다 도착시켰어요. 지금까지는 450만. 450만, 그럼 500만 다 돼가네요. 다 돼가요. 그래요. 절대 이영훈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뒤로는 이렇게 그리고 빨리 자기가 지금 130만 개를 200만 개까지 서명을 해줄 테니까 나보고 꼭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고 저 이영훈 목사님 미국 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리 자체가 봐요. 독립운동할 때도 1919년 누가 했나요? 교회가 한 거지 뭘 누가 해요 하기는 다. 상해 임시정부 누가 했나요? 다 교회가 한 거지 또 누가 해요? 건국 누가 했나요? 이승만. 그 다음에 또 저기 누구야? 김구도 교회 집사님이에요. 다 여운형 김규식 중자에도 다 기독교인이고 특별히 삼동교회 그 전덕기 전도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순교했는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라를 살려왔어요. 6.25 때 마찬가지고 새마을운동 마찬가지고 민주화운동도요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의 대통령한테 편지 써서 김영삼, 김대중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김대중, 김영삼한테 손대면 전두환, 노태우 이를 죽인다. 미국 정부가 보호해가지고 이게 전부 교회가 해낸 거예요.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이가 교회의 도움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교회가 미국한테 다 우리가 편지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되자마자 은혜를 배신하고 좌파 편에서 꾼놈들 같은 거, 네? 전부 교회가 해낸 거예요. 다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트럼프한테 편지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편지 썼어요. 얼마 있으면 난 답장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볼 때 문재인 끌어내고 주사파 처단하는 것은 문제 없겠다고 보고, 문제는 그 후에 4.19 끝난 뒤에 또 대한민국이 말이야 서로 대통령하려고 민주당 정부가 말이야 장면 정부가 싸우고 말이야 그런 혼란을 일으키면요 절대로 제가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우리 대표님이 알지 모르지만요, 내가 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거는요, 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거야. 가져와 봐요. 사진 가져와 봐. 다른 거 말하지, 말로 떠보지 말고 사진 가져와서 나하고 비교 한번 해보자고. 내가 박근혜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가. 그런데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청와대만 넣어놓으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자기를 만든 사람들의 말은 안 듣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를 이 모양 만들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문재인 끌어내고 이걸 내가 기존 정치인들에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기존 정치한테 못 넘기면 또 개판 만들 거라고 또. 그래서 우리가 총감독해서 혁명 정부는 아니지만 이 나라를 바꾸는데 앞장서 왔던, 특별히 전국에 253개 위원장들이 목숨 걸고 서명을 받고 있고, 그들이 세운 또 만 곳에 전국에 만 포인트에서 이 책상을 펴놓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만 군데. 근데 약 7,000군데 됐는데 만 개를 확대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2명이 서 있어요. 그러면 2만 명이에요. 이분들을 저는 국가에 그 자문위원으로 비출해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는 변두리의 조직으로 만들어 놔야 다시는 이명박과 박근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도 벌써 나라 망할 걸 다 보이면 불러가지고 나 같은 사람 불러서 목사님,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물어봐야지 말이야. 꼭 청와대 끌려올 때까지, 끌려 나올 때까지도 말이야 말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박근혜를 섭섭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너무 섭섭하게 한 거야. 그런데도요, 종교적 정제에 간 이 친박파들은요, 이런 말만 해도 또 나를 막 욕해요. 정강훈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박근혜에 대해서 쓴소리해. 하려면 해라 니들. 정신 나간 소리가 있어. 니들이 나만큼 박근혜에 대해서 생명 걸어봤어? 그리고 내가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한 1시, 다시 말해서 선거 당일날 1시 출구조사에서 2% 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시에. 알고 계시죠? 1시에. 그때 김무성 대표님이 그때 선대 본부장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한테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때 김무성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1시에. 목사님, 나라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박근혜 졌습니다. 출구조에서 2% 지고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목사님이 생명을 걸어주세요. 그 다음 후부터 내가 한 일은 내가 말 못해요. 하면 내가 깜방 가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시행을 했고, 그래서 2% 지고 있는 것을 48대 51%로 바꿔놓은 사람이 우리 청교도의 청교도. 누가 떠들어? 누가?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김무성한테 가서 물어봐.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었는가? 나는 그때 내가 깜빵 갈 준비한 거야. 그 후에 작년에 내가 갔다 왔지만 깜빵을 결국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당신들이 박근혜를 위해서 얼만큼 했어? 정신 나가. 박근혜를 그렇게 섬기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베낀 겸에 내가 이 말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새벽 3시 전까지는 제가요 잠을 안 자요.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야.
이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히 대통령들에 대해서 탁탁탁탁 보여줘. 나는 선지자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네. 처음 카트가 뭐냐? 내가 며칠 전에도 최초로 공개했지만 손수건을 얼굴에다 대고 까만 상복을 입고 우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박근혜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고가 일어난 뒤에 말 안 해요. 먼저 성도들에게 선포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말해요. 큰일 났다. 박근혜 대통령 테러당한다. 자, 하얀 손수건을 얼굴에 대고 한없이 슬피 울고 있고 상복을 입고 있다. 성도들 통성기도해. 시작해. 이러고 난 3일 후에 난 박근혜가 탄핵당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내 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 때문에 그때 이춘삼 보좌관에서 강원도 연설하다가 2명 죽었죠. 보좌관 알고 있습니다. 죽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장례식에 왔어요. 와서 발인 예배할 때 그 두 사람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들이 완전 충신인데. 교회 집사님이고 그 두 사람이 살았으면요 오늘날 나는 이렇게 안 됐어요. 온몸으로 막았을 수 있다. 당연하죠. 그 두 사람이 살았으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언을 할 수 있어. 대통령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다른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없었어. 김기춘까지도 아니야. 아무도 못해. 이병기도 아니고 그 두 사람이 죽은 것이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집사님이야.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죽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발인 예배할 때 와서 딱 그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줘. 까만 상복을 입고 수건을 가지고 얼굴에 대고 울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딱 보여준 걸로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에 대한 7카트 땅땅땅 그 후에 대통령 하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땅땅 보여주고 마지막 최순실 사고에 대해서 3개월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딱 보여줘서 물어보세요. 이상훈 장관한테. 내가 이상훈 장관하고 애총하고 고엽제하고 또 저 재앙문제하고 간부들 다 모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대표들 들어가서 청와대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상을 들러 엎으세요. 이렇게 대통령 하면 탄핵되니까 이 말을 하라고 했더니 그 어르신들이 정강훈 목사 그따위 소리 하면 얘기 오지 마.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시민단체 모임에 안 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난데 3개월 후에 최순실 사건이 딱 터지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막을 길이. 그런데 다른 거 다 건너뛰고 황교안에 대한 그림이 나타났어요. 나한테. 영상에. 황교안 한상에 딱 나타났다. 그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나타났는데 내가 좋은 말을 해주면 좋겠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것이.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정신 똑바로 차야 되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안 갈아먹으면 하나님이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안 세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못하고 아웃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보여줄 때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황교안 장관이 나를 안 좋아해. 나를 안 좋아하고 내 말 안 된다고. 쓴소리 한다고. 네, 쓴소리 한다고. 날 피하고. 그래 이래요. 정강 목사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에이? 그래서 오늘 내가 참 이 은밀한 얘기까지도 많이 했는데 제가 기도를 세게 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시대와 나라를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국가에 대해서 짝짝 보여줬는데 이후에 나타날 환상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아주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내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두고 보세요. 100% 맞습니다. 100% 1000% 맞습니다. 1000%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인 대한민국 있잖아요. 절대 안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환란입니다. 이 문재인의 재앙은.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문재인 처리해 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줄 것입니다. 저는 제에 대해서 오해 많이 했죠? 아닙니다. 저는 뒤에서 흉 많이 봤잖아. 아니 저는 제가 욕을 얻어먹었는데. 아 그래 맞아. 김무성이 때문에. 아이고 죄송해요. 그렇고 이렇게 장시간 그 10월 3일
하여튼 대한민국 구하는 그 혁명, 네. 혁명입니다. 반드시 성공하기를 우리 우파 국민이면 모두들 아마 다 바랄 것이고 네. 거기에 부산 뭐 지방이 대회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한다니까 그때 저도 지방에 내려가서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경비 다 하고. 대줄게. 네, 그리고 하고 저기 저 이제 김무성 사건은 다 이제 이해가 다 됐고 예. 아 정가운 속에 저런 깊은 생각이 있었구나 해서 내가 고성국 TV에 나가서 홀 스토리를 다 말한 것 때문에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아직도 그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지금도 이게 댓글이 한 개 올라와. 뭐냐면 목사님 그러지 말고 김무성부터 쫓아내세요. 또 올라오는데 고성국 TV를 꼭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고 태국전사 TV 예. 이제 함께 합시다. 자, 예, 부산 집회부터 함께 할 것이고 좋아요. 10월 3일 100만이 진짜 나오면은 네.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함께 이 선봉에 서도 되겠습니까? 아니 성공에 서는 게 아니라 아니 선봉의 앞에 앞에. 예. 아니 근데 죽는 거는 나 혼자만 네. 죽어야 되고 대표님은 죽으면 안 근데 돼. 100만 안 나오면은 어. 서면 안 되고 100만은 예, 100만 나와야 우리가 이 혁명적으로 네, 인정을 네. 받기 아니, 때문에 100만 나와도 1, 20만 나오면은 뭐 이런 물론이죠, 말씀드리면 물론이죠. 죄송하지만 아니, 물론. 개죽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좋아요. 그러면 100만은 꼭 나올 테니까 예, 예. 저 사선에 서세요. 네 번째 선에. 죽지는 마시래요. 왜냐면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에 선에 앞에 선에 서는 조건을 나이가 70 넘은 사람으로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70 넘은 사람은 죽어도 되니까 70 전에는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죽어라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뭐 빨리 죽고 싶으면 제 앞으로 뛰어나가세요. 뛰어나가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장시간 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가 문재인 끌어내리는 이제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아요. 당분간 그 뭐 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 네. 좀 자중 좀 하시기를 바라고 네. 우리 지금 아스팔트 나오는 혈액은 전부 우파입니다. 자칭 보수인데 다음 파 예 서로 총질하지 마시기를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지. 우리는 10월 3일 날 반드시 100만 물개를 이어서 그렇지. 문재인을 우리가 끄집고 나와서 저 서청대 저 구치소에 깜빵에 쳐넣고 맞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모시고 나오고 지금 파괴된 이 법과 원칙, 헌법, 역사. 그 역사 우리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이유가 바로 수십 년 후에 우리들의 그 손주 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려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또한 같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목숨 걸고 10월 3일 100만 물결 이루기를 그렇지.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태부전사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